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1960년 오늘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기념식도 열려서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기념사를 같이 들어보시죠. 정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행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침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가두었던 체념과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어목했던 시절 바위 위에 계란치기 같았을 최초의 저항.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청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결연한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 학생 대표들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 2.8 민주운동입니다. 네, 2.8 민주운동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소개해 주세요. 1954년도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이제 4.45 입개헌으로 종신 집권을 기도를 하죠.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을 꼭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졌던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해에 2월 28일 일요일 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이제 대구에서 선거 연설을 계획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호 박사가 이제 급서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가 이제 장면 박사에게 굉장히 크게 이제 몰려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이 유세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 시내 공립고등학교에 일요일 날도 등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학생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걸기를 해서 이승만 정권을 규탄을 했던 거고요. 경찰에 연행을 해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고 교사들도 그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이 좀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3.15 마산에 이거 4.19 혁명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2.28 민주운동일이 국가기념일이 된 과정도 소개해 주세요. 원래 과거부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는 기념식이 치러져 왔는데요. 지난해 기념식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자 이 선언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후에 범시민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100만인 서명운동,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과 홍보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고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 거쳐서 2월 6일 날 국가기념일로 공식 선포가 됐다는 것이죠. 네. 이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중에서는 3.15 의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에 이어서 5번째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2.8 민주운동일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죠. 다음 뉴스는요?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발생한 전국 경색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일단 오늘 여야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합의를 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65건의 법률안이 처리가 됐고요. 또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임명 승인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김영철 박람회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로만 이제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맞는지 아닌지 얘기해봐라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방남 당시에 통일대교가 아닌 육군 1사단 관할 전진교로 이 김영철 일행이 우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믿고 있다라면서 김영철이 총지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진교로 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민간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면서 군사지역 노출 우려를 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또 전진교로 우회할 것을 결정할 당시에 국방부가 배제된 채로 논의가 됐다라는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추측 보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중견기업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대보그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경에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달됐는지 여부가 앞으로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대보그룹 어떤 곳이에요? 이 대보그룹은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그리고 교통정보 시스템 관리 등의 이제 그런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이 대보그룹은 여러 차례 한국도로공사와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도로공사 임원 출신을 계열사 고문으로 취업시킨다든지 휴게소 운영권 등을 편법으로 동원해서 입찰 받았다든지라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꾸만 확대되는군요. 혐의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자고 일어나면 미투 운동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민기 카톡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 모 씨가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이 배우 겸 교수 조민기 씨가 카카오톡으로 성희롱을 했다. 이런 피해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2015년 8월 달에 술자리에서 조민기 씨를 처음 만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는데 이후에 부적절한 메시지와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더라는 것이죠. 네. 조민기 씨는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폭로가 이어졌죠. 오늘은 충북 육군 모부대 소속 중령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됐고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한영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여성 회계사가 익명 게시판에 한 임원을 지적해서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회사가 이걸 삭제해버렸다. 뭐 이런 소식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체육계 미투 운동도 곧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요. 한동안은 좀 폭로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천주교 쪽은 소속 신부 성폭력 공식 사과했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수원교구 소속의 한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서 속죄하고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해 제보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는 2011년에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에 봉사단으로 함께 있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강간 시도했다. 이게 보도가 돼서 화제죠. 사회 모든 분야가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